자,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끝이 났습니다. 네. 유럽 축구의 어떤 종지부죠. 한 시즌의 이제 끝. 2021 타이틀의 끝.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챔피언은 첼시가 올랐고. 첼시가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말에는 후토크 이후에는 영상을 제작을 안 합니다. 근데 참결이고 시즌 그쵸?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제작팀장이 간단하게 영상 제작을 하고 저희도 일단은 빠르게 오늘은 칭찬 하나 해주고 빨아주고 그 다음에 내용 얘기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자세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 관련된 그런 건 또 월요일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가 대단해요. 9년 만에 우승인데 투헬이라는 감독도 대단하게 느껴지고 이제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타이틀 2회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2회를 로만 체제 아래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유럽 뭐 최강의 명문 클럽 중에 하나로 올라섰다. 일단 로만이 트로피를 드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헌신적인 주장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스필리쿠에타. 보싱화 같은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이제 규율이 잡혔고 그치. 아스필리쿠에타가 진짜 펄쩍 뛰면서 뽕 하면서 뛰더라고. 그 모습 자체가 참 감격적이지 보기 않았나.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록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헬은 뭐 우리가 캉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그 전에 크게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공이 크냐라고 한다면 이건 투헬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전술적인 컨셉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조르지뉴의 공이 좀 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조르지뉴가 결국 이날 경기도 조르지뉴는 베스트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첼시가 투헬 감독도 특히 알았던 것 같아요. 조르지뉴가 일단 약점이고 상대가 조르지뉴를 공략하기 위해서 압박해 들어올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약간 더미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르지뉴를 안 거치고 그냥 무조건 롱볼로 전방에 딱딱 찔러주면서 조르지뉴의 비중을 최소화하되 대신에 조르지뉴는 그냥 상대가 압박을 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미끼 역할이 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투헬에 대한 기록을 조금 저희가 옵타에서 받은 기록을 보면 일단 독일 감독으로는 2019년에 클롭, 2020년에 한즈 플리크, 그리고 이번에 투헬, 독일 감독 전성시대입니다. 그렇죠. 챔스 최근 3번의 우승이 모두 독일 감독이죠. 그게 이전에 브라이언 클로우, 바페이즐리, 토니 바튼, 잉글랜드 감독이 3년 연속 유러피언 컵을 가져갔던 거랑 타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쵸. 한국적인 감독이 연장으로 가져간 거. 그 다음에 토마스 투헬이 펩 상대로 3연승. 이거는 클롭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 클롭이 그쵸. 그런 적이 있다고 한번 합니다. 위르겐 클롭이 이제 2017-18 시즌 때 펩을 유독 좀 공략을 잘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과르디올라 펩 같은 경우에는 이 맨시티 감독으로는 컵 결승에 올라가서는 모든 컵 대회 결승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우승을 했는데 11-12 시즌 코파델레이 레알 마드리드 무리뉴한테 패배한 이후에 결승에서 이제 두 번째 패배.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펩이 사실 결승에서 지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투헬이 그것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쵸. 결승 무대에서 펩을 꺾은 두 번째 감독이 된 겁니다. 그쵸. 결승 무대에서는 그만큼 펩이 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디도 이 클린시트 기록 그때 우리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었잖아. 카네자레스 그다음에 케일러 나바스. 그쵸. 이후에 또다시 기록을 썼고 메이슨 마운트는 웨스트 브라운 이후에 잉글랜드 선수로는 챔결해서 또 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웨스트 됐고 브라운이 0708 때 그 호날두의 헤더골을 그때 도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티아고 실바 오늘 부상으로 중간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투헬이랑 같이 옮겨와서 파리에서 못다 이룬 우승의 꿈을 만들어냈는데 프랑스 언론에서 아예 일면에 실었대요. 티아고 실바와 투헬이 같이 독적으로 옮겨서 또 다른 챔피언이 됐다. 클로드 마케렐레 이후에는 첼시 소속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최고령 선수. 그렇죠. 반대로 유로피안 컵으로 좀 이걸 넓혀보면 어린 선수로 따지면 리스 제임스가 오늘 굉장히 잘했는데 두 번째로 어린 선수. 예전에 알란 허드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저는 뭐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그죠. 어쨌든 대단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다. 투헬의 이야기는 아마도 저희가 다음 주 초에 한번 다시 다룰 것 같아요. 이 감독은 그냥 시즌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유로를 스타트하는 부분을 주 말 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주 초중반에는 클럽마다 좀 또 정산들을 아마 해볼 예정인데 투헬의 얘기는 그때 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 전술의 어떤 승리 요소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있었던 중원 뭐 이런 쪽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 앞서 얘기드린 롱볼 이 부분에서 조르지뉴의 비중을 정말 최소화하고 최전방 자원들의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베르너, 마운트, 하버츠로 이제 3명의 공격진이 구성이 됐는데 그때 이 선수들이 워낙 기동력도 있고 그렇지. 속도도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는 항상 전방으로 가서 디아스랑 스톤스를 어렵게 만든 다음에 1명 정도는 일단 뒤로 받쳐서
세컨볼이 튀어나오면 그 세컨볼을 점유하는 식으로 공격진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르너가 중도에 뭔가 투엘한테 약간 욕먹는 느낌의 그림도 있었고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놓쳤잖아 전반에. 다만 그건 있다. 항상 베르너라는 선수가 참 특이한 선수인 게 놓쳐서 욕을 하는데 사실 그 어떤 움직임과 여러 가지 본인의 스타일 때문에 그 기회를 창출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냥 욕하기에는 오늘 경기에서도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다. 항상 보면 골 스탯은 비극인데 경기력은 희극인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투엘이 솔직히 우리가 그 골 기록만 보면 왜 이렇게 이 선수가 많이 쓰일까 누구나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결국 베르너가 필요합니다. 결국 맞아. 그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투엘 역시도 주전 공격수로 한 자리는 무조건 베르너를 좀 고정적으로 픽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베르너와 하버츠 그리고 마운트 세 명의 선수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정말 유기적인 트라이앵글을 그렸고 그랬기 때문에 롱볼 이후에 세컨볼까지 첼시가 잡아내면서 계속 흐름을 저는 잡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선수는 7번의 캉테. 입니다. 조콜도 되게 놀랐다고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로드 마케렐레랑 비교를 해요. 근데 마케렐레 플레이를 많이 보진 못했죠. 왜냐면 형철이 어렸을 때 선수니까. 근데 저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아마 팬분들도 첼시에서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나실 거고 이 선수랑 이 캉테랑은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다르죠 사실. 키가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의 프랑스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점은 그리고 첼시에서 있다는 건 비슷한데 유형이 클로드 마케렐은 백포 위에서 그렇게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아니에요. 딱 3선의 자리에서. 근데 캉테는 전방위적인 활약을 하는 선수고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현대 축구의 어떤 에너지 레벨과 어떤 투엘의 전술과 이런 쓰임새로 봤을 때 캉테가 조금 더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맞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램파드가 캉테를 약간 마케렐레 자리에서 쓰려고 했었었죠. 그게 이제 3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3명의 미드필드 자리에서 굳이 캉테 자리를 하나에 고정시키기에는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캉테는 지금 이 투미드 형태가 가장 베스트라고 봐야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사리도 캉테 다른 부분을 좀 우리에게 보여준 느낌도 있는데 가장 역시 캉테를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건 뭐 결과만 봐도 그렇잖아. 그죠? 일단 투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부임 초에 딱 했던 기억이 나요. 캉테 베스트 포지션은 투미드에서의 한 자리다. 그래.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정확하게 찝은 거지. 그 아이디어가 저는 올 시즌 첼시를 완전 판가름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4강의 1, 2차전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 1, 2차전 모두 다 챔피언스리그의 이 빛나는 역사를 써내려간 크카모를 혼자서 아니 그 이상을 보여줬던 선수가 캉테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캉테는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래서 공식 그 맨 오브 더 매치가 됐고 챔피언스리그 지금 3경기 연속 맨 오브 더 매치예요. 이것도 대단해요. 이러면 UEFA 올해의 선수상은 아마 캉테가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프랑스가 유로에서 우승할 경우 캉테가 활약을 한다는 그 전제 아래 발롱도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 미드필더가 발롱도르를 따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딸 겁니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정말 프랑스가 우승을 하고 그 중심에 역시 캉테가 있다면 포디움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왜냐면 챔스 우승 자체가 일단 워낙 큰 맥락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발롱도르를 따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면 또 공격수들이 어떻게 빛날지 모르니까 유로에서.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 조르지뉴의 어떤 약점을 커버하는 부분에서도 캉테라는 선수가 아니었다면 분명 그러기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캉테가 있었기 때문에 조르지뉴가 파트너에 있음에도 첼시 중원이 잘 버텼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기록을 보면 11번의 경합 성공, 이 경기에서 최다고요. 그리고 10번의 볼 탈취, 이 역시도 이 경기에서 최다입니다. 4번의 공중볼을 또 땄더라고요. 작은 키인데 그러니까, 70이 안 되는 키인데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의 3경기 연속 MOM을 차지한 대단한 캉테의 활약을 좀 볼 수 있었고 리디거를 포함해서 첼시 수비진이 컬러를 되찾았죠. 저는 팀마다 어울리는 컬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본 것부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래도 예쁘고 아기자기한 축구, 좀 공격 축구. 근데 사실 조금만 전에 가면 예전에 보링 아스날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1대0으로밖에 못 이긴다. 지겹다. 그거를 벵거가 컬러를 많이 바꿔놓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아스날은 그 축구가 나왔을 때 많은 팬들이 그래 아스날 축구는 저거지 하잖아요. 근데 내가 축구를 본 다음부터의 첼시가 잘 나갔을 때는 언제나 강철 같은 수비가 베이스가 됐었어요. 그쵸. 무리뉴 때도 그랬고 콘테 백스리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잃었다가 투엘이 찾아놓은 게 수비적인 스페릿이잖아. 근데 결국엔 티아고 실바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 중심에 있었고 리디거 투엘 부임 이후에 리디거는 그 기간 한정 월클입니다. 그죠. 월클 센터백이에요.
중간에 리스 제임스 지금 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아스필리쿠에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간에 티아고 실바가 부상당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텐센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더라고. 네. 근데 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뭐였었냐면 크리스텐센은 불안한 선수가 맞았다 이전에. 그런데 투엘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크리스텐센은 환골탈태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티아고 실바보다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경험치가 다르니까. 다만 이전 같은 불안한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역시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았죠. 엄청 잘하던데. 집중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텐센은 사실 부상 복귀 경기였거든요. 복귀 전엔 불안할 수 있거든. 네, 저는 그것 자체만 좀 염려가 됐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플레이를 하길래 너무 잘해요. 이 정도면 누가 뭐래도 이제 스텝업이 충분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한 단계 올라선 선수가 됐다. 네, 그래서 첼시는 충분히 그 이른바 몸을 날리는 투지 있는 수비의 어떤 컬러를 되찾았고 네. 예전에 뭐 존 테리, 까르바이유 그리고 지금 뭐 이바노비치, 아스필리쿠에타 여러 선수들이 보여줬듯이 지금 뛰고 있는 첼시의 수비진들도 충분히 그 컬러를 되찾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올 시즌 크리스텐센이 투엘이 오고서 살아난 것부터 제외받았던 선수들 특히나 뭐 크리스텐센도 그렇지만 리디거가 특히나 그럼. 입지가 아주 크게 바뀌었잖아요. 아니 좋았던 타이밍도 있었어요 첼시에서. 근데 매각 대상까지 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죠. 다시 월클. 네, 그리고 투엘이랑 감독이 오면서 그냥 모든 팀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네. 이 팀은 한 시즌 동안 정말 가장 매력적인 축구를 했고 그 스토리 라인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치. 이제는 성과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 정상의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바램만 있다면 이제 슈퍼컵 징크스를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UEFA 슈퍼컵도 우승 좀 그렇지. 하고 클럽 월드컵도 우승 좀 하길. 예. 네, 그러기를 바라야죠. 하버츠 골 이후에 경기 끝날 때까지 유스팅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옵타 기록으로 네. 봤을 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첼시는 득점을 했잖아. 네. 결국 맨시티가 유스팅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첼시가 맨시티의 공격 라인을 묶어놓은 게 거기 때문에 그렇죠. 투엘의 첼시가 우리 초반에 최근에 몇 경기에선 실점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투엘의 첼시는 승점 3점을 위해서 한 골이면 충분한 팀이 됐다라는 느낌을 오늘 경기에서도 그것도 챔스 결승에서 또 보여줬다. 대단한 팀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번 시즌에 본 것 같아서 흥미로운 시즌이 아니었나 첼시 입장에서는. 주마가 우승 세레모니 할 때 저기 캉테를 들더라고요. 다 그래, 보셨죠? 좀 들어줘야 돼. 귀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첼시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단한 기록과 엄청난 활약을 한 투헬, 캉테 이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씁쓸하게 메달로 퇴장을 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펩입니다.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